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지난 한 해와 같이 저희 채널 M&L을 사랑해 주시고요. 이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그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은 2021년도 첫날, 새해 첫날 그 첫 번째 뜬금 잡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무슨 뭐 까칠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이거는 신년 인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보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새해에 바로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올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갈 길이 멀지만 걸어온 길도 있다 라고 하는 주제고요. 한 번쯤 이제 그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금은 불안해하기도 할 거고 약간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코너는 조금 그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부담 없이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창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그 이해관계도 있고 또 말을 혹시라도 잘못하게 되면 오해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대한민국의 창업 환경이나 스타트업의 어떤 그 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창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나라 돈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잔소리들은 많이 했지만 정작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죠.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생각하고 느껴왔던 대한민국의 창업 문화와 그 스타트업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될 수는 없다. 이거는 제가 뭐 스티브 잡스만큼 뭐 천재인데 안 될 거다 이런 종류의 문제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뭐 능력을 따라잡기가 어려서 못하겠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적어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 안에서 벤처라고 하는 생태계 안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적인 건 둘째치고 해도 어떤 시장을 보고 혁신을 이끌어내고 세상을 변화시킨 정말 그 주도적인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마인드도 훌륭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참 우리가 존경에 마땅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를 얘기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대학교에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드라이빙 하려고 외부에서 오는 연서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청년이여, 대학생 여러분, 절대 그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들으면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를 다니다가 명문대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아버지의 차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사실 뭐 남의 자리에서 남의 그 꾸려는 그런 장소에서 파토를 내긴 싫으니까 그런데 딱히 반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저는 그 소리만큼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없어요. 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도전해라 올인해라 이런 거거든요. 아니 도전이 그렇게 좋으면 지가 하든가. 지가 하지도 못할 거를 왜 남한테 남의 인생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도전을 하라고 그렇게 망발을 하냐는 거죠. 저는 그 마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글러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 뭐냐 아버지의 차고에서 시작해서 계속 차고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이거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버님께서 차고 갖고 있는 집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 아버님께서 차고 있는 집을 딱 두 집 봤어요. 두 명 봤는데 걔네들조차도 아버지의 차고에서 창업 못해요. 왜? 아빠가 차고를 안 내주거든. 이게 우리나라 창업의 현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 그 차고 뭐 우리도 뭐 국내에서 무슨 뭐 저 뭐냐 무슨 뭐 무료로 주는 공간 이런 거 있지 않냐 우리가 게러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못도 주고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흉내를 낸 거고요. 아버지의 차고는 뭡니까? 부동산이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그 대단한 부동산이라고요. 그거를 투자받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물론 미국이라는 땅덩이는 워낙 넓고 그 안에서 차고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임대료도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의 차고가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건 어렵진 않아요. 휴렛패커드 같은 회사도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차고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마음만 먹으면 차고 같은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 빌려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창업 지원을 하는 여러 기관들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간을 그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우리도 있어요. 서울대에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맥시 2년까지 있을 수 있다. 혹은 3년까지 있을 수 있다. 반년에 한 번씩 재심사 거쳐야 된다. 사업계획서 써서 낸 다음에 거기서 평가한 다음에 거기서 심사를 봐가지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갈 수 있고 반년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출석 체크도 한다. 꼬박꼬박 오나. 자, 여기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스티브 잡스가 아버지한테 사업계획서 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아버지한테 반년마다 한 번씩 검사 받으면서 사업계획서 IR 자료 발표하면서 성과 보고하고 안 되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최대 3년까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계약 조건이 있어서 그 안에 뭔가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 거였을까요?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데에서 아버지의 착오라도 좀 주면서, 우리 아빠한테 착오라도 좀 주면서 창업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건 인정을 하겠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꿈과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뭐 세상에선 누가 하고 뭐라고 누가 뭐라고 저긴 누가 뭐라고 막 이러는데, 사실 외국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보다 백그라운드 대단해요. 생각보다 갖춰진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그 창업을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착오가 없거든요. 얻기도 힘들고. 제가 그 드라마 스타트업의 허와실 얘기할 때, 삼산텍 얘기할 때 뭐 아버지가 투자해줬다 이런 거 되게 막 그 크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런 그 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고, 오히려 거기에서 그걸 시작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창업기관이, 제가 있는 공간을 포함해서 모든 창업기관이 항상 첨단 그 창업의 어떤 메카에 대한 벤치마킹은 항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중국의 이제 선전, 쉔젠이라고 하는 그 지역들을 가보면서 여기에선 창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액티베이팅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여기선 VC랑 어떤 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진짜 열심히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은 가져와서 그거를 시행하려고 하지만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무식할 짓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에서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의 창업기관들 중에 야 실리콘밸리에서 이 프로그램 한다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똑같이 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게 안 돼요. 제가 망한 사례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해외에 가가지고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례들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진짜 득이 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나 찾아내고, 그것들을 한국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정서와 환경과 자원과 그런 자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성공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한국화시켜서 우리나라 형태로 발전을 시켜야 비로소 한국만의 어떤 그 특화된 스타트업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스타트업 지원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겠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랑 똑같은 걸 뭘 해가지고 갖고 와서 한다. 와 이게 뭐 미국에서 뭐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래 그러면서 막 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그 트렌드 흐름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티븐 잡스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앨런 머스크나 아니면은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환경이 달라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그런 곳에서,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100% 민간 투자자들이 민간과 협력을 해가지고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중국은 반대로 거의 100%가 뭐 바텀업으로 뭐 민간이 주도했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관이 100% 주도를 하잖아요. 거기에 화교에 막강한 어떤 그 재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총알이나 화력이 이만큼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000억 원을 가지고, 예산 1,000억 원을 가지고 1,700명한테 평균 5천만 원 지원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한 10조쯤 가지고 한 1,000개 기업에다가 10억씩 때려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그 창업 생태계가 암울하기만 하면 그렇진 않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잘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한 거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요, 내가 아니고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 이세돌 그 구단이 알파고랑 이긴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세돌 구단이 그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누가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뭐지? 인간이 알파고와 바둑에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긴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짤 돌아다니잖아요. 뭐 이렇게 사진하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은요, 사실 갈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차고 같은 것도 없고 적절한 환경도 없고 자원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창업자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이후에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가 되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안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한 거는 7, 8년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컨설팅을 하다가 이 서울대학교의 창업 쪽에 조금 더 그 특화돼가지고 아예 이걸 업무의 어떤 일환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거는 정확하게 이제 4년째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 7년은 둘째치고 지난 4년 동안 제가 창업시장을 계속 보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제가 4년 전에는 되게 이 창업 교육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요. 멘토링을 열심히 하면서도 어떻게든 내 새끼들을 조금이라도 망하지 않고 살려갈 수 있는 데 초점을 기울였고, 그러면서도 아유 이거 100개 기업 중에 한 개밖에 못 사는데, 진짜 항상 보면 5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1%밖에 안 되는데 참 이렇게 아둥바둥 해가지고 참 진짜 고생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4년 전. 지금은요 그 생각이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이제는 제 느낌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5년 뒤에 살아남을 스타트업들이 적어도 지금 100개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5개 정도는 살아남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5개 중에 한 4, 50개 정도는 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도대체 내가 지난 4년 동안 봐왔던 어떤 요소들이 과연 내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을 해본 결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지난 4년 동안 사실 창업 환경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적어도 10년 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상업선도대학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보고 싶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쨌든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창업을 하기에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지는 않은 굉장히 큰 돈을 줘서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고, 각각의 기관 등의 다양한 되게 좋은 멘토님들과 그런 컨설턴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이런 창업 교육 채널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4년 전에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인프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갖춰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고, 적어도 4년 전보다 3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를 보면은 점점 더 뭔가 좀 더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건실한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들 배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정부가 잘해서? 제가 잘해서? 참고로 전 잘했어요. 전 잘했는데 뭐 어쨌든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제가 보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의 어떤 문화는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이, 미국은 100% 민으로 이루어집니다. 민관 중에 민으로 이루어져요. 즉 자본주의에 꽂히잖아요. 자본주의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100% 민간으로 이루어져요. 중국은 관이 주도를 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화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뭐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아니면 그 디딤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창업가로서 성장을 하면서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간다 그러면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소한도의 꿈을 꿀 수 있고 최소한도로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수혈을 해주는, 즉 관이 주도하는 어떤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관이 주도를 한다고 한들 중국처럼 무작위로 이렇게 화력을 쏟아붓는 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중국보다도 더 나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생존 본능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는 항상 외세의 침입에 그 흔들리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조선시대 이전에서부터 뭐 병자호란이네, 뭐 임진왜란이네, 그렇게 외세의 침입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는 그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25 같은 전쟁도 한번 터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항상 국난에 시달렸지만은 항상 그때가 될 때마다 뭐 독립운동을 하고 의병이 일어나고 진짜 막 끊임없이 뭐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국가의 경제를 키워갔다는 거죠. 정부가 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우리의 생존 본능이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난 거죠.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부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창업 생태계라고 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하는 그런 그 험악한 서바이벌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뛰어들어간 여러분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버티면서 지금도 이 프로를 보고 저랑 스트리밍을 하면서 진짜 힘들다 힘들다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내일을 살아가고 앞날을 꾸려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하나의 결과물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낸 경험들, 그리고 수많은 그거를 그때 보고가 되는, 관찰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을 열심히 만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가 5년 전보다 4년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고는 있어요. 눈에 띄지 않을 뿐이고, 여전히 이제 우리는 뭐 여기 욕하고 저기 욕하고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여전히 저도 되게 불만사항이 많고, 여전히 저도 되게 안 좋은 경우도 많이 보고, 저도 여러분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길을 걸어왔어요. 그거를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았잖아요.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길을 걸어왔고 그만큼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생존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모색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그 신년 인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그 목적은, 결국에는 대한민국 창업이 힘들다가 아니고요. 갈 길이 먼 갈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뭐까짓 거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 인사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은 지난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필사적으로 열심히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오면서 생존해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요. 그렇게 놀지 않고 열심히 버텨왔던 여러분인 만큼 앞으로 펼쳐질 그 험난한 가시밭길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도달점에 도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을 하면서 저 또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 MNL은 여러분이 함께 걷는 그 길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그만큼 저도 같이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그 조금이라도 갈 곳을 잃고 헤맬 때 그 어두운 그 길에 한 줄기 등대라도 될 수 있도록, 한 줄기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신년 인사 뜬금잡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새해 첫날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시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N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